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기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진행하는 라커룸. 자, 오늘은 목요일 진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제 블루 라커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대통령의 취임 전반기를 도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블루. 자,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블루 강호동. 네. 자, 그리고 변호사계 유재석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예, 우리가 아주 밝은 모습을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 요거 이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 않으세요? 저기 오늘 화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진짜 보수 분들이 이 담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정직하게. 하는지 궁금해요. 진짜 어떤 진짜 총평을 궁금해요. 할지. 예, 진짜 궁금해요. 전 예상에 화요일도 그렇게 분위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슬프면서 절망스러우면서 화가 납니다. 슬프면 절망스러움 화가 화가 난다. 납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텐션 낮기도 어려운 일인데. 쫙 가라앉았어요 지금. 쫙 가라앉았어요. 쫙 가라앉았어요. 예, 자 그럼 네. 오늘 또 장면을 좀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이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2시간 2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12시간 20분에 정확히 끝났고 저도 밥 먹으러 안 가고 열심히 봤는데 자 일단 15분간 담화를 하고 기자들과의 문답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초반부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미쳤냐? 아니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 지지하는 사람들 있는 또 모습 그대로 이런 이제 거좀 대통령이 잘해라 어떤 하는 대화를 사람들이 나눴는지 있는데 드러내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요걸 다시 들어보니까 요렇게 길게 말씀하신 건 네. 박절하지 못해서를 길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못 끊고 딱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그런 것을 여기 박절하지 못해서를 길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매정하다, 박절하다. 예. 자 일단 2시간 20분 두 분 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박 변호사님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우셨어요? 저는 이걸 왜 했을까 그 의문이 계속 들었고요. 왜 했을까? 보면서 이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언론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모든 언론을 더 충격적인 거는 대통령 그 후보 때하고 발전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답변도 그렇고 공부도 안 돼 있고 국정 운영 능력도 부족하고 답하는 것도 거짓말 투성에 가깝고 국민들하고 그냥 달리 그냥 가는 모습에 절망감을 좀 느꼈습니다. 절망감을 느꼈다. 오늘 이제 담화를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예. 아마 이런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특히 최근에 불거졌던 국정농단이라든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뭔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저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정치적 실장 저렇게 얘기도 되는 거야? 라는 뭔가 아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조금 속이 시원하게 예. 내지는 정말 전말을 그대로 다 밝혀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밝히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다렸을 텐데 오히려 느낀 건 뭐냐면 저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대통령실 사람이라든가 관계자라든가 국민의힘 중진들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요. 예. 특히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본인의 휴대폰에 가지고 답을 다 하고 새벽 있었다. 5시, 6시에 라고 하는데 엎드려서 문자를 하고 계셨다. 그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어쨌든 제가 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주변에 공직에 나간 분이 이렇게 선거 지나고 나면 계세요. 예. 그러면
저는 일부러라도 그분한테 그 뒤로 연락 안 합니다. 그 전까지 연락하던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걸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몇천 건을 다 답을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한마디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예, 국어 사전을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게 세 가지를 답해야 될 자리였어요. 세 가지. 답을 우리 질문도 다 나와 있었고 모든 언론에서 똑같은 얘기. 김건희 여사 처리 문제, 특검법 처리 문제. 뭐 하나가 유일하게 있다면 전쟁 지금 위기가 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트럼프 당선됐으니까 그 세 가지의 답이 만약에 근사치까지 왔으면 국민들이 이래 되는데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정진석 실장이나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게 오히려 이거보다 나아요. 인식 수준 자체가 훨씬 차이가 나고 지금 말씀처럼 누가 휴대전화를 맡깁니까? 대통령이에요. 사실 말이 돼요 이게?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안 되고요. 이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 휴대전화 왔다 갔다 할 때 이혼이 돼요. 부정행위 발각되고 뭐 이런. 부정행위 발각. 아니 그분이 지금 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알겠어요, 그만큼 알겠어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원래 알다시피 안 보죠. 되죠. 영역이죠. 아무리 예의고. 부부관계라도 영역이죠.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더더구나 안 보죠. 더 충격적인 건 문자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답을 대신한다는 나한테 건 지금 왔던 문자인데 예. 본인이 답을 했어요. 저는 그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리 따 보이는 것도 그럼 김건희 여사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예. 몇 차례 뭐 총선 끝나고 뭐 보궐선거 끝나고 그때마다 한 번씩 나왔어. 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 비슷 형태로 얘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기자들이 잘 기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다.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기조가 지금도 그대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도 그 얘기 들었는데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논문하고 경력 조작과 관련돼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 원래 그렇게 하는데 기자들이 공부를 좀 하라고 사회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꾸로 역정을 내잖아요. 예.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얼마 따라 휴대전화 보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그럼 안 보면 되냐고 그 사람들이 다 답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답장이 대통령한테 온 건데 여사가 답변하는 답을 거잖아요. 그게 국정농단의 개입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축하 인사에만 그걸 왜 답을- 합니까? 축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거지 김건희 여사한테 한 겁니까? 예, 저한테 화내시고 아니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정말 이 답변, 그건 진짜 깜짝 답변 놀랐어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최상병 사건 지금 예. 얘기를 벌써 나오는데 정말로 최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답변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는 몰라 변명을 하려고 했던 건지 어떤 저기 준비된 내용인지 몰라도 매우 치명적인 걸 본인이 자백한 꼴이 돼요. 저도 그 얘기를 왜 부분을- 합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곱씹으면 이게 일상적으로 이게 이제 네. 폰을 보고 준다는 거잖아요. 이제 답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쳤냐는 것은 그냥 5시 6시까지 안 자는 게 문제다라는 문제라는 말씀의 거지. 네. 취지였고 왜 이걸 대신 답하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되죠. 저는 맥락은. 왜 안에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누가 있냐. 이거 본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5시 6시에 안 자는 게 문제인 거지 대신 답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워서 네. 저 얘기를 저렇게까지 저는 뭐 과거에 다른 공직자들 같은 경우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오히려 들었죠. 이 이제 취임하는 직전에 휴대전화 끄고 그렇죠. 서랍에 넣어버리고 예. 그리고 나중에 퇴임한 뒤에야 열어봤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 대부분 그래요. 아니 그게 연락이 안 돼요. 잘. 이게 사회 상식인데 연락처가 3,000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일이 다 끊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그러면 그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 사실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게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지난주 금요일에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말 크게 이 국가적으로 좀 뒤집어졌던 게 예. 명태균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던 거고 그 안에 내용이 경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해줘라라는 얘기 들어가 공천해줘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그런 식의 얘기가 없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좀 이걸 또 그날 오늘 했던 얘기들랑 겹치면 수백 건의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다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데 예. 저 지금 그런 식의 남들이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는 얘기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것도 또 일일이 답해준 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중에 또 몇백 건은 또 새벽까지 김건희 여사가 대신 답을 했다고 해주시니까 이놈은 도대체 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문제였을까? 그것이 문제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고 예. 법률을 했잖아요. 기소도 하고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어쩌면 본인이 가장 전문가예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사실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2년 선고했는데 예. 이게 공천 개입이에요. 본인이 해본 거거든요. 근데 괜찮고 박절하지 못하고 전화 좀 받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찬가지로 뭐 다 괜찮지 않냐 뭐 구약 암기 이러고 이재명 대표 다 그렇게 기소했잖아요. 2년형 지금 받았잖아요. 예. 모른다 해가지고 김문기 모른다 해가지고 그거랑 구형 구형 단계. 2년이지만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니 좀 오죽했으면 저는 이분이 검찰 때 수사를 본인이 하긴 한 건가 밑에 다 맡기기만 하신 건가 그렇죠. 내용을 모르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부분 없을까요? 일테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국민들 앞에서 90도로 사과를 하고 대통령은 변명한 자리가 아니다.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모든 게 내 불찰이다. 이렇게 이제 90도 그러니까 예. 그 마지막에 이제 부산일보 기자였나요?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처음에 이렇게 담화할 때는 사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 내용에 보면 사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미안해. 그래서 그러니까 남녀 연인간에 싸웠어. 예. 그래갖고 이제 남자친구가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은데 그걸 말 못하는 남자친구.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두 번째지 마지막 세 번째 그 부산일보 기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죠. 질문을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맞아요. 결국 그것도 피해갔습니다. 예, 한판 승부에 쇼츠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그런 되겠습니다. 얘기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왜 잘못했고 그리고 조건 달지 말고 뭐 했다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고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딱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 대충 사과는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나오지가 않고요. 결국은 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는 박절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죠.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답변 방식이에요. 예, 그 사과의 안 좋은 예로 향후에 좀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안 좋은 예로 쓰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없어요? 봐요. 이런 식으로 대답 또 할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없어요. 아, 예. 이게 뭐 비슷한 상황이어야 예. 다른 저도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예. 다른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음. 대선 후보 때랑 똑같네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본인 말고는. 그런가요? 저는 못 찾겠어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예. 이렇게 준비됐을 때 핵심은 사과였는데 음. 모두의 사과 그 빼고는 그 후로는 사과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고. 그 추경 원내대표는 진솔하게 사과 잘 하신 것 같다고 국민의힘. 고개만 숙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한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사과가 아닌 거예요. 아니야, 아마도 그래도 누군가가 좀 생각을 하게 했고 누군가 이 어떤 담화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면 예. 그 첫 장면 하나일 겁니다. 90도 사과. 예, 그리고 몇몇 언론들에서는 진솔하게 사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줘요. 내 그러면 일면에 많이 나올 사진 많이 나올 사진이고 예. 그리고 제목도 그렇게 뽑을 거고 그리고 뉴스를 우리 이 좋은 방송 라커룸 같은 걸 박재호 한판 승부를 안 보시는 그런 분들 예. 말고 그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시끄러웠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사과를 했어? 아하. 그럼 된 거네라는 거 정도를 아마 기대 효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뭐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저는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뭐 이제 내일인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과한 앞에 거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질문하고 답변하고가 매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사과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내일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그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융단 폭격을 할 것 같습니다. 조중동 역시 저는 그렇게 보수지 생각합니다. 역시. 예, 왜냐하면 경고를 했었어요 다. 제대로 해라. 이런 가지 말고 질문지도 다 나왔어요. 제가 했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특검 질문들 다 나왔거든요. 킬러 문항 역부 다 문제 다 문제 나왔어요. 그거 다 문제 답하면 돼요. 나왔죠. 김건희 잘 처리하겠습니다. 특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인데 엉뚱하게 답은 다 했거든요. 저는 폭격할 것 같아요. 조중동 역시 그럴 것이다. 박 변호사 말 맞잖아. 사실 저는 이 목요일 수요일쯤 이렇게 이 기사 나온 걸 보고
이렇게까지 우리 언론이 대통령의 일신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제시해가면서 뭐 그렇죠. 저 이런 식이었어요. 그 첫 참모 수준으로 예,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맞아요. 번째 이렇게 야, 해야 되고 세 번째 진짜.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쫙 정리를 해줬어요. 언론 특보가 그냥 도처에 네. 깔려 있네 그냥 그러면 그거 소통 수석. 저는 대통령실의 예. 수석들도 비서들도 대통령님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방송도 다 그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예, 얘기했었어요 예, 사실 예. 다. 예, 예.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정반대로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아,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만. 예, 박절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박절을 풀어서 쫙 박절 썼잖아요. 쭉 풀어서 했기 얘기했는데. 때문에 예. 오늘 기자들이 이제 어떤 후속 질문을 하는 새로운 끝장 질문을 네.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딱 결과적으로 보니까 MBC, JTBC, 빠졌어요. 저희 또 CBS 기자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요거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아유 뭐 못했네 뭐 이거였을까요? 일부러라도 이런 예. 기자회견하고 좀 전략적으로 하면 일부러 처음에 배치를 해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일부러 제가 만약 그러면 MBC 기자한테 시키면 뭐 그렇지. 시킨다고 다 MBC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모양새 좋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보도하기 좋아요. 아 드디어 대통령이 MBC하고 JTBC 손 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소통을 있는- 한다. 네, 소통한다. 근데 또 빼버렸어요. 그죠. 속 좁은 게 딱 보이잖아요.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JTBC는 유튜브 만들었어. 이번에도 JTBC 기자는 질문할 수 없었다. 속 좁은 게 보이잖아요. 예.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속 좁은 걸 떠나서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일부 약간 좀 이제 뭐 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 기회가 예, 많이 예. 주어졌잖아요. 저는 그 기자들도 매체에 나오고 있는 보도들 다 꼼꼼하게 안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의 내용도 보도. 기자들의 질문의 내용도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최근에 워낙에 막 계속해서 날마다 쏟아졌죠. 특히 아. 명태균 씨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쭉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그 그림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한 5천 피스짜리 그 퍼즐 좋아 그것처럼 막 뿔뿔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말도 직접 나왔고 명태균 씨의 얘기도 그리고 다른 제3자들 뭐 강혜경 씨라든가 이런 진술들 같은 것들이 쭉 맞아 떨어지고 그 상황들과 맞춰 떨어져서 이제 어떤 그림이었는지가 거의 드러나 있거든요. 다 드러났다고 그렇죠. 보는데. 공부를 조금이라도 기자들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어설프게 질문 안 했을 텐데 기자 그런- 선배로서 예 공부 안 하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만 질문을 기회를 줬어요. 공부도 안 하고 아.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마지막에 몇몇 기자 말고는 뭐 몇몇 기자 제가 아는 분들도 있던데 그 앞에 분들은 공부도 안 했고 아쉬웠다. 뭔가 이게 틀에 박힌 질문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근데 뉴스토마토 좀 갔으면 명태균 제일 잘하는 기자가 저희 있는데 박형광 기자. 박영환 기자가 질문할 게 수만 개가 있는데 아 뉴스토마토는 출입 못해요? 아예 못한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가장 열심히 봤을 분 중에 하나입니다. 명태균 씨.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그 입장 밝혔던 영상도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었는데 명태균 씨가 자발적으로 81번의 여론조사를 해준 거네요. 그러면. 해달라고 한 게 아니죠. 예. 해가 갖고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을 줬냐 안 줬냐. 아. 기부 행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죠. 그걸 관련해서 김영선 공천까지 연결이 돼 있느냐. 당신이 말한 해줬냐. 그게 공천을 해줘라는 거냐. 당에서 단말이 많았다. 이거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부적절한 일을 한 게 감출 것도 없고 이거 하나만한 얘기예요. 이 만약에 조사받으라는 이래 얘기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혼납니다. 아, 혼나나요? 누가 검사한테 혼나요? 검사가 질문하는 걸 동문서답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질문의 요지 제일 궁금한 거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명태균이 했죠. 당연히 저 사람이 했습니까? 명태균이 해가 갖고 왔는데 돈 줬냐? 그 대가로 공천이 들어갔냐? 그런 질문들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목소리 있는데 당신 목소리 맞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공천 개입 그 질문이 있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인수위 때 고3 수험생만큼 정말 열심히 바빴다. 그런데 이제 공천 개입은 없었다. 그러나 공천 누구 줘라. 의견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의견 뭔 말? 그게 공천 개입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누구 줘라. 대통령 박지훈 줘라.
그게 의견이야. 대통령 당선인 사실 공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견입니다. 의견. 권력이 센 사람이 가장 권력이 셌을 때가 대통령보다 대통령 당선인일 겁니다. 아마 전날. 그렇잖아요. 전날. 5월 9일. 그때가 정점이죠. 네. 그 시기에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요. 반대 의견이 가능해야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이게 반대 의견을 누가 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하. 저 공천개혁과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퍼즐 복잡하게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예. 일단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던 걸 보면 했던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경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경선 기간부터 대통령 후보로서의 대선 기간부터 다른 여론조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여론조사가 결과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선 기간에 최근에 나온 건 뭐냐면 그 경선 기간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당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명단도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것도 의견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강혜경 씨에게 자기의 본인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던 녹취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고를 했는지 저는 뭘 알 수가 없지만 갔던 비행기표 끊었던 비행기표 나왔고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자택에 10분 거리에 숙소를 예약했던 내용도 나왔고요. 호텔. 예, 네. 그리고 김영선이라고 하는 10년가량 정치권을 떠나 있던 인물이 당시의 대선 기간 동안에 캠프에 자리를 얻어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리 받았다. 결과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갑작스럽게 재보궐선거에 공천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공천 기간에 또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공천을 하려고 했던 공관이나 이런 쪽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것도 드러난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난 모른다예요. 부적절한 거 한 거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게 의견을 뭐 좀 개진하면 안 되냐는데 사실 의견은 뭐 이게 가능하다.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걸렸을 때 예. 변론할 때 썼던 방식이에요. 아, 그래요? 나 단순 의견 개진인데 왜 이거를 공천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처벌받느냐 했는데 당시 반대편이 윤석열 검사 한동훈 이쪽이거든요. 검사. 나 당신 거짓말이다. 아니 당신 말도 안 된다. 해가 유죄를 선고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누구 줘라. 얘기했잖아요. 의견은 가능하다. 아 얘기했잖아요. 그 재판 지휘했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한동훈이 한동훈이 다 검사가 하고 했고 이제 동훈아 가져와 봐 네. 해가지고 그, 좋아 그것도 빠르게 가. 공천개입도 해? 그래 해. 이것도 뭐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좀 자백에 가까워요. 공천을 줘라고 하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줘라고 했다는 말은 하셨다는 했더라도 거죠. 이게 안 했다고 이렇게 입을 닫아야 되는데 뭐 내가 좀 줘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번에. 막 말씀한 자연스럽게 내용 중에 자백을 한 거예요. 또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저는 거죠. 그래 보입니다. 건너기가 전화 많았다. 준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참 참담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란 부분과 너무 맞지 않는 것들을 본인 생각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담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또 얘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러면 그동안 2년 6개월 가량도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죠. 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또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사과에 대해서 아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 제대로 하라고 하더라. 제대로 하라고 하더라라고 제대로 했잖아요. 고개 꾸벅 예. 숙여서. 그러니까 우리 진짜 말하는 거 사과는 뭘 잘못했고 예컨대 디올백 받은 거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잘못됐다 얘기하고 해야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예. 다 그 빼버리고 고개 숙이는 거를 사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그 모습 보여주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주 전반적인 취지에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게 사과의 TPO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그걸 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그때 그 말할 때는 미소가 만연하더라고요. 영부인 얘기할 때는 뭐 그렇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는.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들이 받을 때는 사과라는 거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잖아요. 뭘 잘못한 거 나오지도 않는데 고개만 숙인다고 사과가 됩니까? 저는 이게 약간 대자뷰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무엇의 대자뷰? 대자뷰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이 하루 이틀 지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 명품백 사건 터졌을 때도 당사자가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론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코치까지도 했어요. 예. 안 따랐죠. 그런데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대선 기간에 한번 경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맞아요. 본인이 이제 나와서
그때 그 뭐 내주에 충실하는. 뭐 오빠를 어떻게 만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예. 사과 이후에 이게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는 당시에 지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전국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그때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절대 사과 안 했어요. 아마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는데 여론이 안 돌아서네? 그럼 앞으로 사과도 안 할 거야. 이런 데자뷰가 될까 봐 굉장히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여사 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제 물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이미 사실상 활동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뭐 저도 이제 이게 시사 방송도 하면서 예, 예, 뉴스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 아마도 뉴스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예. 전혀 다른 거예요. 하다못해 조중동이라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중동은 또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조중동에서 인식하는 거하고도 달라요. 사실은 뭐 저는 좀 그게 충격적이었는데 혹시나 이제 11월 말에 이제 순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방 편하게 가려고 기자회견 빨리 땡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런 말을 하는 동아일보인가 분도 어딘가 있어요. 했던데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속으로 제가 비웃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인식이 완전 차이 괴리가 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특히 이때까지 한 번도 밖으로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마포대교 나온 거라든지 모든 게 밖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금 보이는데 인식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 특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요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다. 그리고 이런 거 갖고 특검하면 인권 유린이다. 야 이거는 인권 유린. 본인이 특검 때문에 인권 스타가 유린. 돼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그건 근거를 댄 게 똑같이 또 동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지난 2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걸 또 국회에서 만약에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상권 분립에도 어긋난다. 인권 유린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부터는 사실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예.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시작됐던 거였고 그때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에서 이렇게 관여는 못하게 했지만 이후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금년이 돼서야 검사들이 찾아가서 방문조사라고 하는 희대의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사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검찰이 비웃음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사실 어쨌든 그만두긴 했지만 검찰총장조차도 초기에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명품백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나온 게 공천 개입 일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 처가 관련돼서 뭐 양평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그 특검법에 포함된 게 혐의가 지금 14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얘기는 그 도이치백 대걸 아직까지 들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혹시 재의결해서 국회에서 내지는 만들어내서 특검법이라고 올린 법의 내용을 아예 안 들여다본 건가? 그때 걸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지금 우리 배우자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가 이런 인식이 갖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새로운 특검법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한 거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저거는. 본인이 검찰총장이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분들 똑같은 얘기거든요.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왜 저런 자꾸 얘기를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느냐. 검찰총장이 그렇고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건들도 드러났는데 또 옛날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다. 뭐 그 얘기만 맨날 하는데 근데 저는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나. 저게 본인들은 저 그냥 아니지만 논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예. 대통령 오늘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국회 이번 시정연설을 나오지 않은 부분이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 입장 밝혔어요. 원래 준비도 하고 있었다.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가면 이 국회의원들이 악수도 거부하고 또 가면 또 막 내려오라 그러고 이거 임기 그만하라 그러고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준비를 했었는데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느낌에. 다른 얘기들 있을 것 같은데 돌 맞겠다고 하셨는데 가지 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속된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 삐져서 안 온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해서. 마음 상해서 아. 토라져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의무적으로 깜짝 참석을 해야 될 자리인데 저 답변도 뭔가 다른 고상한 답변들이 꽤 있을 거예요. 놀랐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네. 기분이 나빠가 못 가겠다고 이게 한 거예요.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 안 가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놀랐습니다.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네. 할 때 네. 검찰총장 할 때 이제 그때 이때는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네.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검사 내부의 목소리들 중에 예. 이런 얘기가 일어가 좀 생각이 나요. 음. 윤흥한 검사는 음. 심기 경호를 잘하는 검사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예.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음. 이게 수사 제대로 해라고 했을 때 음. 제대로 해라는 게 풀어주란 얘기인지 아니면 잡아 넣으란 얘기인지 정확히 맞추는 게 제대로 유능한 검사다라고 검사를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의 눈치를 보고 상급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착 깔아주는 게 어찌 보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대통령의 위치까지도 가져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검찰총장 때도 그렇게 밑에서 심기 경호를 해주는데 세상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는데 시끄럽게 가고 나보고 지금 뭐 내려가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세상에 대통령이 그런 자리입니까? 이렇게 이건 받아들이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지 좀 더 않습니까? 고상한 게 있을 거예요. 몸이 안 좋았다. 차라리 몸이 안 좋았다 하든지 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런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말 싫어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을 네. 싫어요. 왜냐하면 상식이란 건 누구에게나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하고 박빈 변호사 이렇게 다 좋아하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공통된 뭐 있잖아요. 예. 그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대통령의 기본 책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행정부 수반으로 가야 될 시정연설도 안 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무 아닌가요, 사실? 저는 국민에게 책무라고 봅니다. 책무. 가야 그렇게 생각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살림 설명하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예산 딸라면 국회의원들이 아. 도장 찍어주고 동의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참모진이 붕괴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들 이렇게 만약에 양 변호사님 설명처럼 검찰총장이 이거 하셔야 되는 잘못된 거다.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부대 차렷 이거 안 해가지고도 난리 났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알려주고 있다 밑에서 또 그것도 보도가 경로 보도가 많이 나요. 사람이 뭐 이렇게 화를 냅니까? 대통령이 무슨 경로하는 자리입니까? 화내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화 경로가 나죠.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화 날 수 있죠. 화를 그냥 혼자 화내면 되죠. 이게 왜 우리가 국민들이 경로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그 앞에서 하다못해 설명을 못 하는 거. 이거 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뭐 이거 가라 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처럼 참수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 가라 해 뭐 안 되면 나오면 그만이죠. 상수로 아니 그거 얘기해야죠. 그리고 부대 차렷 하면 이게 충성 받으면 부대 차렷해야 부대가 정리된다고 이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제가 군인 해석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엉뚱한 맞네.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보여줬어요. 그 국민들 앞에서 TV 생중계라고 있는 자리에서 공식 대변인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반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땠을까요? 아하. 생각해 보세요. 깜짝 그런데 놀랐습니다. 그 태도로 그렇게 대통령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거 좀 반말하지 맙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고 좀 우리 좀 이렇게 의견도 받아들여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대 좀 하시죠. 이렇게. 예,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우리 좀 원래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끝장 토론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정혜전 대변인이 좀 대통령이 이제 목이 좀 타시니까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아니야 그냥 이거 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추가 이 전반적인 그 모양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예. 있는 게 경로, 경로. 반말 아무도 똑바로 건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오늘 담화가 이 기자회견이 끝장이라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끝장.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예. 정상적인 참모가 있었다면 하지 말자고 해야 돼요.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예. 당연히 알아야죠 참모라면.
이렇게 다발 바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그 참모 조직의 시스템인데 예. 제가 그 참모들 얼굴 봤습니다. 아는 아. 분도 있고요. 아. 수석들하고 앉아 있는데 뭐 아. 인상도 안 좋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요. 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아니 지난번 한동훈 대표 갔을 때의 그 우리 사진 봤잖아요. 한동훈 대표 왔을 때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뭐 말할 거 있으면 말해 바란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 딱 태도를 딱 보이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물며 수석이며 뭐 보좌관들이며 게다가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에 관한 얘기도 지적도 질문은 맞아요. 나오긴 있었죠. 했었지만 네. 그걸 보면 여전히 그 기자 뭐 김건희 라인은 건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일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그쪽의 라인들이 핵심적으로 만약에 장악을 하고 있다라면 예, 예. 그분들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불편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불편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여사님의 뜻을 잘 맞춰주면 그분들의 일하기는 훨씬 편한 거잖아요. 뭐하러 그? 아니 근데 저는 제 개인적 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할 때 국회 같은 거 일을 하면 장관님이 답변을 하잖아요. 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답변 잘못하다가 박살 난다. 아하. 다야 보고서 써주고 뭐 질문에 그렇죠. 다 문답 그렇죠. 그리고 비서관들 통해 보좌관을 통해서 질문지 다 받아내고 하잖아요. 아. 지금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도 예. 옛날 일이라서 그렇게 하면 내 거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답변 잘못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이런 결과가 지금 내일 저는 융탄폭격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이렇게 되는데 왜 참모들 보좌관들이 참모들이 왜 수석들이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이걸 왜 합니까? 이럴 바에 왜 합니까 이거를? 자 오늘 제 회견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분 중에 한 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 오늘 이제 대통령의 회견을 어떻게 봤을까? 아까 이제 저희가 본방송에서 김규환 논설실장도 취재한 내용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또 늘 저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 대표 헌정 방송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네, 한동훈 말씀해 대표가 주세요. 2박자 3박자 늦어요. 아 그래요? 벌써 나와야 됩니다. 아 입장이 바로 그냥 1시에 끝났을 때 나와야 돼요.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밥 먹으러 가지 말고 입장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마 제 마지막에 조국혁신당 아, 그리고 뭐 기본소득도 나온 것 같고요. 아. 민주당도 나온 것 같고요. 네. 다 나왔어요. 별로 뉴스가 안 됐어.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나왔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나와야지. 조로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주는 늘었다. 기회 족족 다 놓쳐요. 늘었다. 내일 아침 늦었다. 하잖아요. 모레 하잖아요. 예, 최고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오늘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보고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오랜 시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20년. 예, 오랜 시간 봤고 같이 일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어요. 이해한다. 예, 오히려 이해한다.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그냥 의심에 그치는 건 아니고요. 오늘자 동아일보도 그렇게 좀 기사를 좀 썼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담화를 앞두고 국민의힘 쪽에 뭐 중진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좀 이 상황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이게 용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취지로 예. 써줬는데 동아일보는 그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뭐하냐? 특검법 하자는 얘기 한마디를 안 하고 있다. 거기서 결국에는 그냥 용산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만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 알맹이가 뭐가 필요한지 한동훈 대표 모르는 그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모르는 것 게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 발짝 두 발짝 늦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결국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하. 할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없는데 아예 문제가 인식을 윤석열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진짜로. 같은 입장인거나라고 해석이 돼 버립니다. 아하. 그러면 본인의 존재의 의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발짝 앞서라. 최소한 야당 갈 때 그 가치는 가야 되고 지금 그 안에서 비주류잖아요. 지금 친윤계가 그렇죠. 주류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 양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생각하고 쇼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이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거 다 본인 그냥 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대표 되려고.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했던 말을 지킬 수도 없고 아하. 할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인식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니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대통령 휴대전화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5시 6시까지 응대를 했다라는 그 전례 김여사가. 비슷한 상황을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또 300번. 300번을 했단
일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도 혹시 이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다만 조금 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유 좀 여사님 좀 자제 정도 부탁하는 정도인 거지. 진짜 오늘 나온 얘기들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시작할 때 그런 거 말을 했잖아요. 보수 평론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궁금해요. 생각하겠다 궁금하다는 게. 빨리 보수 평론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걸 다음 주 레드라커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드라커룸은 화요일 날. 그분 그 형님들 개인적으로 형님들인데 예. 그분들은 뭐 어떻게 이걸 답을 할 수 저는 있을지. 그 형님들도 거의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예, 뭘 또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이제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이거 우리 두 사람을 언론들이 더 싸움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대통령이 말씀을 하더군요. 네. 원래 이렇게 사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언론들이 싸움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국정을 또 운영을 계속 같이 하다 일을 하다 보면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여기가 지금 어디 동네 어디 뭐 브리핑하는 자리입니까? 이장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돼요? 언론이 부추겼든 간에 친한 친윤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예. 아, 우리가 친한데 언론이 뭐 이랬는데 이제 또 일하다 보면 같은 가업을 갖고 친해질 수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참, 대통령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와 코드가 같다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아니까. 아하. 그러니까 언론들 니들이 자꾸 나랑 동훈이랑 이렇게 뭐 생각 다른 것 같다는데 아니야. 기본적으로 생각의 틀은 공유하고 있어 같아. 근데 왜 자꾸 그거 나가지고 뭐 반기를 들라 말라. 사실 별 얘기 하지도 않는데 그냥 나가지고 밥 먹은 것 같고 그거 저 신한파 모았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기사 쓰지 마. 이 얘기한 그렇게 거예요.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 이 질문은 무조건 나온 질문이거든요. 아니 답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못 얘기하잖아요. 하는 거야.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를 말아야 돼. 이 질문지 나올 질문이에요. 한동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동훈하고 지금 관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을 같이 하면 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뭐하러 이런 얘기를. 그래서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되게 예. 진짜 섬뜩했던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식의 초심 얘기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했는데 초심. 그 얘기가 딱 듣는 순간 되게 섬뜩했던 게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심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초심 때 그 새벽 5시 6시까지 그 문자 아이, 하셨잖아요. 아이, 김여사 그러니까, 초심 때 김여사- 초심이 그것도 5월 그렇고 9일 날 새벽 사람이 5시까지.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할 일도 많다는 얘기는 했지 그죠,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죠. 그 많은 일들을 겪고 오는 사이에 변하는 부분이 생겼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렇죠. 야당 있고 여당 있는 것을 해보니까 총장 때랑 뭐가 다르구나.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인상 한번 쓰면 이렇게 돌아가던 기계적인 주제가 다른 거구나. 또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외교라는 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생각을 했다가 이거 지금 미국하고만 뭐 가까운 거 이렇게 보여줬다가 러시아한테 이렇게 당하기도 하네. 예. 이런 것들을 2년 반 동안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얘기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 난 초심으로 돌아갈 거야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말 중에 이제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2027년 5월 9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기를 잘 있는 힘을 그 다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임기 끝까지 버티고 완수하겠다. 완수하겠다. 그 말을 저는 나머지는 그냥 뭐 준비 안 돼. 요거는 확실히 준비한 것 같아요. 아하.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확실한 메시지가. 기자회견에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임기 채울 테니까 하야든 개헌이든 탄핵이든 탄핵이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특검도 안 받을 네, 것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특검도 다 요 부질없는 메시지는 거예요. 확실한 것 같아요. 특검은 다시 뭐 올려도 예, 거부권 거부할 행사 거니까. 것을 다시 시사하신 거죠. 근데 이래버리면 28일 날 재의결을 한다라면 만약에 거부하고 11월 지금 28일. 그래서 거부권을 예상하고 지금 재의결까지 11월 민주당에서는 28일. 14일 날 이제 국회를 통과시키고 재의결까지 28일 다시 재의결한다 이런 일정을 보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가 계속 가버리면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하고 상관없이 저는 뭐 친한 기간 뭉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저히 이거를 그냥은 못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각일 수도 있을 제가 것 그 같아요. 내일 있을 이제 보수 언론들의 언론사의 일면하고 사설. 그 사설 같이 갑니다. 그 특히 우리가 간망파들이 아하. 좋게 말하면 간망파가 아니면 뭐 중도. 중도라고 보는 그분들이 움직일 겁니다. 무기명 자, 근데 오늘 투표니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가 나왔어요. 네. 여사가 월말 순방 같이 안 간다. 또 하나는
두 분 전화번호 바꾸신다. 전화번호 바꿔서 이제 전화번호 바꾸면 카톡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연락 잡고 있기 때문에 카톡 안 뜨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안 뜨는 거 진작에 아니에요? 전화를 안 써야 됐었는데 이제 와서 저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왜냐하면 공직에 들어가면 저도 지금 말했지만 공직에 가신 분들 연락 거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일부러 맞고 일부러 안 해요. 안 해요. 저도 방송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 그렇죠. 안 합니다. 연락 안 해요. 제가 시사 프로 얼마나 진행을 많이 했는데 다 대부분 저 알거든요. 섭외를 위해서 연락은 드릴 때는 있어요. 그럴 때 빼면 그럴 때만 그럴 때만 하죠. 그럴 때만. 예. 그러면 대부분 해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 차단해놨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공직에 갔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근데 지금 이제서야 핸드폰 바꾼다. 핸드폰을 안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놀랍고요. 순방 부분은 요번만 안 간다고 저는 인식이 돼요. 아 11월 말만. 그렇게 인식이 돼요. 아예 안 가든지 뭔가 획기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허. 다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되게 웃기 참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건다고 하실 수가 있지만 요즘 예. 스마트폰은 전화 바꿔도 다 연동돼 가지고 번호는 그대로 아 카톡은 연락처 살아- 있으면. 다 살아 있어요. 예,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 핵심적인 조치는 아닐 수도 네, 있다. 아니 그거를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사적인 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전화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 전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대통령이 2시간 20분 동안 했던 말씀은 11월 한 달 내내 저희가 계속 곱씹어봐도 충분히 계속 우려도 왜 하셨습니까? 예, 아유. 너무 주옥 같은 얘기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일단 오늘은 총론으로 했다고 치고 또 다음 주에도 굉장히 또 여러 언론들의 반응과 그 레드라크롬 얘기 좀 들어보고 예, 난 너무 그것도- 듣고 싶어요 그분들 말씀. 예 보소 뭐 어떻게 반응과 실드 칠 겁니까? 다음 주에 또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 네. 또 야당의 반응 또 함께 모아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